사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 수입을 하고 생산을 하고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요즘에 이제 갈수록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올해 양파 농사 지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금년에 양파 생산을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농사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농사에서는 이제 흑농사정 세트 농법이라고 그래갖고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데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무농약 재배시잖아요. 아주 가장 알맞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기본적으로 50평이나 30평에 하나, 요거는 이제 종자 처리하는 거고요. 요 이제 정식 이후에 FA백하고 하나로 뚝을 쳐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이제 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이상 기상으로 인하여 대처한 포장과 안 한 포장은 단일 면적당 수확량이 달라지며 가격이 변동이 심하죠. 올해 그러셨죠? 올해 30kg 캐신 분 계신가요? 30kg? 20kg는요? 20kg 이상은 다 캐셨겠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 캐신 것 같아. 오늘은 한 30kg 한번 캐보시죠. 이 양파밭 보이시죠? 올해 이렇게 농사 지신 분들 여기는 없죠? 많아요?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농사 지시면 안 됩니다. 15만 원짜리 종자인데 이 모양이 있고 40년 농사 처음이요. 다 꽃밭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종자 탓을 합니다. 종자 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집도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난감하네 본전 생각난다. 저는 이제 전라도 신안 제주도서부터 강원도 철원까지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또 이런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밭들이 전남의 무안 신안 쪽에 올해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집은 다 수리탄입니다. 제일 좋은 종자라고 심었는데 차라리 심지 말 것을. 이 집에 한번 보시면은 이 집의 밭이 어떻게 됐냐면 경사가 이렇게 졌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근데 가로 이렇게 쪘어요. 그래 이렇게 쪄놓으니까 물이 여기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머물다가 물이 잘 안 빠지고 이쪽에는 고를 그나마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도 나왔는데 여기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캐지도 못하고 여기서 물이 이쪽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 아래는 여기는 됐고 이쪽은 또 다 죽고 그럼 이런 배토를 이렇게 쪄야 되는데 배토를 잘못한 겁니다. 요 집은 이제 배토만 잘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이 일학 내는 것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다 수리탄 아닙니까? 이거 다. 이 상품성 없죠. 15만 원짜리, 17만 원짜리 종자 심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시면 안 된다. 이분은 이제 무안 해제 구경의 사장인데 5월 23일 날 양파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양파 5월 23일 날 이렇게 된 데 있었나요? 여기요? 이렇게 됐으면 다 30kg 캤을 거예요. 이분은 40kg 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분이 제 거 4년 동안 여기까지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금년에 다 죽고 났는데 이 집만 깨끗하니까 이제 농가들이 이제 말을 하니까 흑농사정 세트 써서 이렇게 됐다. 또 농협에서도 전수조사 시키니까 이래서 됐다. 그래서 이게 토양입니다, 토양.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13줄을 심었어요, 13줄.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이게 구가 제대로 안 큰 겁니다. 이 집이 8굴로 심어놨으면 50kg 나왔을 거예요, 50kg. 그래서 이 두둑을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굴로 정석했으면은 이제 평당 50kg가 무난했을 텐데, 그래서 이 집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가장자리는 구가 큰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구가 좀 덜 크죠. 그래서 이 집에는 이제 밑에다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하나 내고 종자 처리는 엑스칼리버 골드를 내고 또 이제 위에는 월동 전에 FA백 하나로 뚝 2번 주고 월동 후에
8번. 이 남부지방의 양파 농사는 기본적으로 방제가 10번에서 12번입니다. 여기는 6번도 안 하시죠? 예? 한 번도 안 하시죠? 한 번은 안 하시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안성 지역은 6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수량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된다. 요 집에도 이제 5월 23일 날 최종기 사장님인데 여기도 이제 제 품종 아리랑을 심었습니다. 그런 데 됐습니다. 엽색이 이 정도만 가면 5월 23일 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올해. 이 집에도 이렇게 제 4종 세트를 이용했고요. 이렇게, 이 집에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운데 13구를 심게 되면은 두둑에 올라가서 아주머니들이 둘이 뒤를 뭉쳐가며 심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가 어떻게 되느냐? 저수지 역할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수리탄이 나오는 거예요. 양쪽 가장자리 3개씩은 수리탄이 안 나옵니다. 공기 유통이 잘 되고 또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 집에도 이제 제 품종 아리랑 심었는데 잘 됐습니다, 여기도. 근데 이렇게 된 밭들이 더 많죠. 다 죽었죠. 그리고 이 양파 농사를 지시려고 그러면은 이 두둑 이랑을 확실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이랑을. 배수. 가뭄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습해는 한 방에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양파 농사를 지으셔갖고 이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면은 물 주는 거를 일주일 천기는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물 주고 나면 비가 와. 내 동네 가물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과습 피해를 받아갖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다 이렇게 됐죠. 일항이 없습니다, 일항이, 여기가.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 주고 나면은 비 와버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방에 훅 갔다 오려는데 이건 내 잘못이죠, 내 잘못.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2018년도 5월 24일 날 무안군 양파 포장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줄 몰랐다. 열흘만 더 살았더라면. 이 집에 열흘만 더 살았으면은 여기도 4줄 심었습니다. 기계모 했습니다. 근데 이 미스텝이 질소가다 축이 고어놓으니까 한 방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금년에 또 온 겁니다. 6년 만에 되돌아온 거예요, 6년. 그러니까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 우리가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후 변화가 심할 때일수록 양파 재배 기본을 지키는 농가와 제때 할 일을 놓치는 경우 그 결과는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변산의 농협에 전무하셨다 지금 퇴직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또 이제 로컬에 나가시는데 요즘에 이제 4줄 심었습니다. 4줄 기계로. 근데 이 집에 두둑은 요 90cm, 85에서 90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이 고랑이 여기가 85입니다. 85. 그러니까 통기성이 아주 좋죠. 그 물발좀 좋고요. 이 집에 양파가 50kg 캡니다. 50kg. 이 4줄 캤는데 4줄 났는데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놓을 자리가. 이렇게 보시죠, 이거. 거짓말 같죠? 이거 19년도 거예요, 19년. 예, 20년도 거일 거예요. 이분이 매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4줄 심어갖고. 예? 아, 이렇게 크면은 큰 거 빼서 팔고 그냥 그 밑에 것만 팔으셔도 충분히 돈 됩니다. 예. 50kg 나오면은 15kg는 그냥 시중 출하하시고 35kg는 합격 없이 해도 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매 받지 않을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농사만 이렇게만 져놓으면 가져갈 사람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는 뭐 1kg 200씩도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거는 이제 5, 600g, 400g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양파 농사는 두둑은 좁게, 고랑은 깊게. 두둑폭은 이제 1m에서 이제 고랑 깊이는 20cm 이상 되고요. 기계 정식은 요 85cm입니다. 이거 85cm. 양파 뿌리도 숨을 쉬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 산소가 잘 통해야지 이게 잘 됩니다. 산소가 잘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들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좋은 퇴비를 많이 넣으면 미생물이 스스로 알아서 벡터도 해주고 토양 개량도 시켜주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넓으면 이제 가운데 산소 공급 및 수분 관리가 안 돼 갖고 이게 수확량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다 8줄 심는다며요. 8줄. 8줄을 심어도 양쪽 가장자리 2개는 좋고 가운데 4개는 가장자리면 못 하잖아요. 이게 산소 공급 때문에 그래요. 산소 공급.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라도도 이렇게 팔구재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를 이랑을 쳐 올려 갖고서 이제 3월 20일경 되면은 흑색 비닐을 썼다가 그 남부지방은 여기다가 북죽이랍니다. 북죽이, 복토. 양파나 이제 마늘은 이제 4월 20일경 되면 온도가 높아버리면 지온이 높아버리면은 양파, 마늘, 감자, 생육조건이 16도에서 22도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 이제 구비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양생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복토를 해주게 되면 자연히 이제 이랑이 나죠, 고랑이. 근데 이 집도 문제는 뭐냐면 이 고랑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 고랑이. 이 고랑이 널찍해야 된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집은 13줄 심은 데다가 이 가장자리에다 또 심습니다, 이 공간이 없게끔. 그냥 곤쟁이 숫자 모양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럼 이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배수가. 비 오고 나면은 문제는 이제 가스 피해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랑 깊이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더 넓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8줄로 심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더 좋은 건 4줄입니다, 4줄. 제 종자를 엑스칼리버에다가 침지 후 2월 4일날 양파 뿌리 상태를 봤는데 200일이나 뿌리 길이나 어때요? 같죠? 그 양파가 2월 달만 돼도 이제 뿌리가 움직여요,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수 때 되면 2월 20일경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추빌, 1차 추빌 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는 거예요. 2월 20일이나 2월 말경에 그때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8줄 재배한 건데 이분 그걸 보셔요. 확실하죠? 이분은 제 아리랑 품종을 매년 한 말씩 갖다 심습니다. 100개씩. 그러면 한 2만 평 가까이 심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매년 이제 13구를 심었는데 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4년 만에. 제가 아까 그 변산농협에 가서 그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틀리다. 그래서 이제 수량도 틀리고 이제 균일도가 좋죠. 그래서 양파 재배 기본 조건은 이제 양파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을 살펴야 상품성 있는 양파를 갖다가 2배 생산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이제 2배 생산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무안인데 이분이 이제 뭐 8,000평씩 이렇게 심는데도 이렇게 확실하게 농사. 뷰가 쪽 고르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이랑이 확실하죠, 이랑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랑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금년에 이게 또 많아요, 이 쌍구가. 여기도 많았나요? 이 쌍구가 이것도 아까 추대하고 쌍구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건 절대 종자 탓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 파종, 조기 정식, 질소가다.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자 탓을 하지 마시고, 이제 이따가 육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또 이게 많았죠. 여기도 이게 많았을 거예요, 이 물음병. 여긴 다 부직포 세우나요? 부직포 벗기자마자 이런 것들 좀 나오죠. 이렇게 물음병. 이런 것들이 올해 또 많았다. 여기는 이제 태안인데 이게 무슨 병일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 녹인병? 아닙니다. 또요? 회장님, 무슨 병일까요? 예? 입마른병? 아니고요. 못 맞히시네. 4만 원짜리 퀴즈가 하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물음병이에요, 물음병. 이게 이제 태안의 이바시슴 산꼭대기거든요. 이분도 한 2만 병 심으셨는데 녹인병 약만 개다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제가 태안에 출장 갔다가 제 집에서 다 이 자재를 가져갔기 때문에 들렸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다 물렀습니다. 요 부분이. 이게 녹인병이 아니라
이게 이제 무름병입니다. 무름병. 이렇게 됐죠. 여기가. 다 이렇게 아랫잎이 다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일품에다가 하나로또 FF백을 줬더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양파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처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농가는 그냥 무조건 녹균병이라고 녹균병 약을 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봄에 해봉 이후에 보시면은 요 떡잎 갈라지는 요 입자로 요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은 녹균병하고 이제 무름병하고 이제 분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흑농사정 세트 농법이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 적용만 하면 모든 작물이 잘 됩니다. 마늘, 양파, 감자 뭐 관계없습니다. 생육 상태,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 숙기 단축까지 시켜주죠.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요게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우리가 효모균을 접종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데 30평 내지 50평에 추가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양파는 5kg에서 10kg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수확량 차이가. 그래서 요거를 기빌로 넣으시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넣었던 유박 퇴비는 발효된 퇴비인가요? 아닌가요? 발효가 안 된 퇴비거든요. 그래서 유박 퇴비를 쓰실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이 퇴비하고 같이 써주게 되면은 유박 퇴비에도 이균이 접종이 돼 갖고 같이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낸 퇴비에도 이런 효모균이 접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거나 묘상에다가 관주해주게 되면은 성장기 내내 가요. 아까 그 양파 뿌리 보셨죠? 엄청 좋죠? 이게 이제 뿌리에 콩뿌리 혹박테리아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FF백은 이제 질소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여형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하나로뚝은 이건 뭐냐면은 살균 보조제예요. 그래서 탄저병, 무름병 이런 쪽에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친환경 목록고시 못 받았습니다. 이 물질 자체가 친환경 목록고시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농약은 463가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가장 친환경적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못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의 이제 스마트 농법이죠. 요거는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감자가 됐든 마늘이 됐든 벼가 됐든 모든 작물에. 그리고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게 밝은 촉진입니다. 밝은 촉진.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걸 쓰신다 그러면 양파는 20강까지 버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양파 파종하기 전에 이제 물 10말 타갖고, 이식 전에 10말 타갖고 묘상에다가 한두 번 정도만 주게 되면은 나가서 밝은 제가 필요 없습니다. 나가자마자 뿌리 발근이 잘 되고 오랫동안 가고요. 요거는 이제 가루로 되어 있는데 종자는 그냥 버무리시면 되고 코팅 종자를 파종했을 때는 물 10말 다 갖고 파종 후 바로 첫 번째 물 줄 때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묘상에 2번, 3번 줄 때는 이제 요것도 10말 타는데 요게 지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물에 잘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봉투 안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 갖고 관주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고 토양 내에서 질소를 고정시켜 줍니다. 여기 콩에 이게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콩에 붙어 있는 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나요? 제일 먼저 어떤 손 한번 들어보셔요. 요거 제가 4만 원짜리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아까 사장님 같으신데 이따 하나 가져가십시오. 요게 뿌리옥박테리아입니다. 뿌리옥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성장기 내내 이게 이제 콩에 이렇게 가거든요. 콩에 뿌리옥박테리아가 가장 많을 때 요즘에요. 콩 꼽힐 때. 요새 가서 콩뿌리를 뽑아보면 이 뿌리옥박테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콩은 꼽힐 때, 모든 작물이 꼽힐 때 양분이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기듯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고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작물은 성장이 촉진되고요. 병원균으로부터 자기 방어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아까 뿌리가 좋죠. 그러니까 가뭄을 뜻하는 겁니다. 가뭄. 그래서 종자에다가 그걸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나쁜 미생물이 뿌리를 녹여갖고 역병이라든가 균핵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걸 처리하게 되면은 그런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내내 갑니다. 수확할 때까지. 그래서 병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해 요소를 분비해 갖고 병원균 섭효복을 녹이고 생장 억제 물질이 나와서 병원균 생장을 억제시켜 줍니다. 반대로 생리활적 물질이 나와 갖고 작물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관제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문제되는 이 꽃병, 시드름병, 비핵병 이런 쪽에서 아주 효과가 좋죠. 이게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성장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식에 따른 몸살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 이식하기 전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뿌려갖고 나가면은 나가자마자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벼에다가 벼농사 지시는 분은 요거 갖고 벼씨 40kg에다가 바라기에다가 담글 때 담그시면 돼요. 감자도 물 200리터 타갖고서 거기다 담그시면 되고, 마늘도 담궜다가 3시간 내지 4시간 건져서 파종하시게 되면은 마늘도 감자도 성장기 내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 품종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조생종은 안 하잖아요. 만생종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만생종 중에서는 이제 이 숫기가 빠르고 느린 것은 이제 온도보다 해길이의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게. 그래서 추대 분과 입수를 결정하는 조건은 식물체의 크기, 온도, 영양 생태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엽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만생종의 엽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생종이나 중생종보다. 그래서 구비대성은 이제 토양의 양분과 물관리, 재배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파 종자를 이제 터복에, 아스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품종을 심었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심은 양파가 쓰러지던가요? 잘 안 쓰러지던가요? 생육 중에? 쪽쪽 서 있는 양파는 이제 터복에, 생육 중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양파는 이제 아스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터복에는 이제 잎과 줄기, 목이 가늘고 넓적이가 많아요. 이게 평균 한 300g 정도 나오고요. 아스게는 이제 입이 넓고 이제 입이 꺾여갖고 햇빛을 많이 보니까 목이 굵습니다. 가뭄에 관계없이 모양이 일정하다. 그리고 구 형태도 한 50g 내지 10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종자 알이랑은 이제 아스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엑스칼리버 골드 땅 살리기 미생물 유기자재 활용인데, 이 우리가 종자 묘상 처리 버무려서 파종한다 했잖아 아까. 육묘기간 중 이제 관주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무깡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시고 생육 중에 한 2번 정도만 주시게 되면은 발화 촉진이 잘 됩니다. 이게 뿌리 내림이 빨라지고 땅병, 잘록병, 녹균병의 보호를 받고요. 육묘 중에 이제 비료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묘 적정 일수는 45일에서 55일이 가장 좋다. 여기 기계문 안 하시죠? 기계정식. 기계정식 하세요? 기계정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이제 뿌리가 이제 이게 이제 셀 형성이 안 돼 갖고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29 뿌리 활착이 빠르고 이제 서리빨 냉해가 이제 방지되고요.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균체비료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데다가 30평 내지 50평에다가 뿌려주게 되면은 생육 중에 병해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문제되는 흑색 썩은병이라든가 녹균병, 입마름병 이런 쪽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도 지역의 이제 장성 지역을 보면은 이제 파종 기간이 이제 이렇게 육묘일수가 대개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육묘를 8월 말 9월 초에 나요? 육묘? 8월 말? 좀 빠르지 않아요? 올해는 9월 5일쯤 한번 해보십시오. 9월 5일. 이 8월 말하고 9월 5일하고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추대 분구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조기 정식에 따른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9월 5일 정도 해도 이 지역에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9월 5일경에 키운다 하더라도 이제 10월 20일 말까지 정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묘 기간에 육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대 분구, 내분구 포함 늦게 정식할수록 줄어들고 너무 일찍 하면 이게 증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 기간을 좀 잘 맞춰주십사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트레이 육묘 하시는 분들이 땅에다가 직접 부시는 분보다 조금 빨리 하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다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육묘 기간은 요 기간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기계 정식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60일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노화멸로 변하기 때문에 또 안 좋고요.
55일 안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묘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부딪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인데, 싹이 나오지 않는 경우, 상토 자료에 따라서 수분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거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 상토도 잘 쓰셔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상토는 이제 건식, 습식, 수분, 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토 사실 때 시중에 가서, 농협에 가서 가장 비싼 상토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토거든요. 어떤 상토는 물을 주면은 밀가루 위에다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먹죠. 굴르죠. 그런 상토는 물을 반복해서 주셔야 됩니다. 먹었는가 하고 흠뻑 줘도 옆으로만 흐르고 물이 안 먹어. 근데 이제 습식 상토는 물은 잘 먹는데 말랐다고 그러면 다시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수분 상토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물을 주면 잘 먹어. 쪽쪽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토를 잘 쓰셔야 된다. 이 상토 재질에 따라서도 발화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상토는 그런 상토를 쓰셔야 되고요. 이 잘록병 연작지에서 이제 태양열 소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여기는 뭐 이제 태양열이라든가 바사미드 소독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자리파리 애벌레가 밑둥을 가로먹어갖고 문제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완수탭이 쓰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싹이 올라왔는데 입이 누렇게 되어 자라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양파 묘상에서 과습하거나 양분이 과다됐을 때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노지 파종 후 10일 지나서 10mm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관수가 필요하지만은 자주 주면 이제 과습 때문에 문제되죠. 요즘에 계속 가물잖아요. 근데 양파무만 보면 또 비가 옵니다. 9월 5일 정도 되면은 이제 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양파묘를 불 때 요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하우스에다가 육묘하시나요? 노지 육묘하시나요? 하우스 육묘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우스 육묘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 관리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렇게 좀 잘해주시는데, 이 양파 묘상에서 우리 집 묘가 이꽃병이 났다, 죽는다,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이 묘상에서 죽는 거는 물을 많이 주어갖고 다 죽는 겁니다. 물 적게 주면 죽을 일이 없어요. 저는 육묘를 제가 한 30년 가까이 육묘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물 주는 사람 3년 가르칩니다. 3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짜리가 됐든 양파 육묘가 됐든 이꽃병이 났다, 과습 피해 받은 건 다 물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는 것만 자제하시면은 넘어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파 종자에다 이렇게 버무리시면 돼요. 이렇게 스무캔에다가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양파 종자가 건조해서 잘 안 붙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놨다가 1시간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다 먹습니다. 그 부실부실한 상태에다가 그냥 버무려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종자 파종을 이제 하잖아요. 선정식은 이제 40일 내지 45일 정도가 가장 좋고요. 기계육면은 55일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계육면은. 이 셀 형성하는 문제가 가장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파면은 20일만 넘으면은 기계모는 양분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종종 영양제를 줘갖고서 이 셀 형성이 잘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복토하는데도 이제 문제가 있죠. 이렇게 갖다가 복토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복토는 이렇게 해주신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트레이를 재사용할 경우 기계육묘 하시는 분들은 꼭 이 트레이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 소독할 때 이제 뭐 락스를 갖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하나로 뚝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물 500리터에다가 넣었다가 빼시면은 이 트레이 요거는 잘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에서 이런 병균들이 전염이 돼갖고 밑둥썩은병 이런 물음병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육묘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를 좀 잘 해주십사. 노지육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두둑을 거북이장댕이 모양 만들어야 되겠죠. 노지에다가 노지에다가 종자 파종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 칸 갖고 몇 평에다 뿌리셔요? 한 칸 갖고? 안 해봐서 몰라요? 혹시라도 땅에다가 뿌리시는 분들은 이 종자 한 깡이 24,000개에서 26,000개거든요. 5평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는 이제 뭐 7평, 8평에다 뿌리라 그랬는데 절대로 그렇게 뿌려버리면 거지반 다 추대에 쌍구 나와요.
그래서 5평을 넘지 않게끔 뿌려주셔야 모가 가늘고 적기 파종 9월 5일경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물게 모를 보면은 이 쌍구, 추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물 주면은 여기 물 고이니까 이거 입고병 나죠. 이렇게.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둑은 항상 거북이장등이만 만들고 묘상은 3장이나 4장, 3장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3장 놓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아주머니 뭐냐 이렇게 져갖고 상토가 안 좋으면 반복해서 물을 줘야 돼요. 어떤 상토 아까 얘기했죠. 물을 뿌리면은 상토 위에 굴러버리면은 반복해서 주셔야 되고 습연 상토를 쓰게 되면은 물 주는 쪽쪽 빨아들여 버립니다. 요 물 주기 위해서도 발화가 우리 집 양파 종자를 심었는데 발화가 제대로 안 됐다. 이거는 다 내 실수입니다. 내 실수. 물 주기를 첫 번에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럴 때 우리가 커팅 종자는 엑스칼리버 한 봉을 물 200리터에 시석해 갖고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물을 많이 관세게 되면 이렇게 노출돼 버리죠. 노출. 그래서 반복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집에 공중육묘입니다. 이 공중육묘를 하면은 연작장에 가장 좋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실한 육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공중육묘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중육묘 하다 보면은 이놈은 뭐가 자라야지.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중육묘하게 되면 가장 문제는 씨는 잘 세우는데 20일만 넘어버리면 이 끝이 자꾸 내려앉고 노랗게 되고 안 자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태는 20일만 되면 자기 양분이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15일 지나서 20일서부터는 여행제 줄 때 요소를 처음에는 물 한 말당 40g, 나중에는 100g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150g까지 올려도. 그리고 러브타 골드라고 저희가 유기물 자기가 있습니다. 자재가. 액비가. 그걸 같이 엑스칼리버 같이 섞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육면은 뭘로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와이어 메쉬 깔은 거예요. 와이어 메쉬. 우리가 콘크리트에는 와이어 메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깔고 파이프를 늘어놓고 그 위에다가 브로커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공중육묘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그 저녁기 돌아다닐 수 있게끔 여기다가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락구의 원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 많이 들어가고. 이 파종 후 양파는 15일 관리만 잘하시면 되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프링클러로 물을 줘버리거든요.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게 되면 이 더블로 겹쳐지는 데가 이게 마이너스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저기 위해서는 후기에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욕심들하다. 이제 우리가 기계면을 했으면은 일반 묘스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에다가 그냥 놓으면 이제 잘 안 자라니까 이제 비료를 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비료를 뿌려놓으면은 이 셀의 구멍이로 뿌리가 바깥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자라는데 그 안에 셀 안에 뿌리 형성이 안 되죠. 그러면은 35일 정도 되면 한번 들었다 놓는 게 좋아요. 뿌리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들었다 놓으면 셀 안에서 양분이 되는데 이 바닥에 너무 거름이 많아버리면은 벌써 양파종자는 파종으로 10일만 돼도 뿌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5일 정도 되면은 우리 한번 들었다 놓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거름이 부족하시면 땅 다니기를 50일 내지 70일에 한 번만 뿌려놓으시면 좋다. 이렇게 해서 내주시면 되고요. 이게 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버리면은 이런 데다 깊잖아요. 가운데가. 이 거북이 장대기 그냥 만들어가고서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여기다가 해놓고 양쪽 가량자리에 또 크기가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비가 많이 오면 노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수지역다 해갖고 이 꽃게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셀을, 이 트레이를 갖다 놓고 농가들이 여기도 발라요? 발라요? 네, 이거 밟지 않아도 돼요. 밟지 않게. 이 밟는 거는 줄이라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하고 밀착대라고 하는 건데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이제 저수지역 관리돼요. 공중육묘도 했는데 왜 밟아요? 살짝 같은 깎아 놓으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 이렇게 되고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여기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뿌리 발달도 잘 안 돼요. 양분이 고갈되어 이 파리가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는. 그래서 엑스칼리버에다가 이 유기파이브에다가 요소를 뿌리던가
또 아까 얘기했던 너스타볼드 이런 아미노산 액비제제를 뿌려줘 갖고 여기 셀에 양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 양분은 20일 내지 25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생육 중에 서너 번 정도 주셔야 되겠죠. 이 미스테비를 쓰게 돼버리면은 이 고자리 피해가 엄청나게 묘상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묘상에다가 탭이 쓰실 때는 절대로 발효되지 않은 탭인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나와버리죠, 여기. 묘상에 이 고자리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해 주십사는 얘기고요. 정식에 이제 적합한 면은 이제 40일 내지 45일, 노지는 50일에서 55일 정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입수가 너무 굵거나 이런 묘를 갖다 심게 되면 이게 쌍구 발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쌍구. 그래서 조기 정식 또 조기 파종 이렇게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잎의 수가 한 3, 4매 정도가 좋은데 5, 6매 정도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뿌리는 14개에서 16개 정도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식하기 좋은 면은 이런 면을 갖다 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심을 때 여기가 누렇게 되면 55일 내지 60일이 넘어버리면은 나가서 이 뿌리 활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노화된 묘가 죽으면서 또 병이 치밀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안 됩니다. 그래서 45일 내지 50일 묘가 좋다. 그리고 이 전엽을 꼭 하시는데, 이 전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엽은 맑은 날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엽을 하고 물을 주면 안 돼. 이 무름병들이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엽을 하고 맑은 날 하고 나서 FF백하고 하나로 떡을 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잎이 더 물러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그걸 좀 잘해 주십사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완주 고산이거든요. 완주 고산의 날씨가 안성 일죽의 날씨보다 오히려 더 출 수도 있어요. 거기 산이 높다 그래서 고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9월 5일 날 파종했잖아요. 그럼 이 안성에서 8월 30일은 엄청난 게 빠른 겁니다. 이 하루가 가을의 날씨는 5일에서 일주일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자꾸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8월 30날 파종했다고 해갖고 올해도 8월 30날 파종하시면은 금년같이 추대 분구가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9월 5일경에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그래갖고 10월 말 11월 초에 정식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 파종하시는 분들 또 이제 코팅 종자 쓰신 분들은 파종하고 이렇게 물 주면 돼요. 엑스칼리버 요거 10말 타갖고서 이렇게 주고 1차 주시고 2차는 이제 파종 후 25일경 이렇게 주시고 3차는 한 45일경 이렇게 3번만 줘서 나가면은 셀 형성이 아주 잘 되죠. 요거는 이제 기계 파종한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노지에다가 한 겁니다. 그냥 분 거거든요. 요즘에 기계 파종하는 기계도 500만 원짜리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 간격 이런 것들이 아주 좋죠.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논에다가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스프링클러로 물을 줍니다. 두둑이 높고 낮음이 많아요. 이렇게 노랗게 된 데는 어떻게 돼? 다 가스 피해 받았던 데죠. 이게 이제 안 깨어난다고 여기다가 또 요설 유한 갖다 뿌리고 또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둑을 거북이장등이 모양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랗게 된데 여기가 다 깊은 자리입니다. 여기 깊은 자리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나고요. 요거는 이제 기계모 하시는 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벼몽석만 갖다 깔고 그냥 위에다가 살짝 올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당진인데 55일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기계모 이렇게 됐죠.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밟을 필요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이렇게 15개 내지 전후 20개 미만 정도 나오죠. 기계 육멸에 실려면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 셀 형성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셀 형성이 안 되는 이유가 양분이 고갈되고 또 바닥일로 뿌리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리니까 여기 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일 정도 될 때 한 번만 들었다 놔줘도 이 셀 형성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럼 이제 양파 농사 연작장에 한번 제대로 한번 지어보시죠. 양파 재배 기술인데 이 무량 종자를 쓰셔야 되고 종자는 엑스칼리버 골드 처리해 주시고 이 토양 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파 농사에서 이 pH가 맞지 않으면 농사가 모든 농사가 안 됩니다. 양파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리고 잘 발효된 퇴비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재배는 내구나 팔구 재배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두둑은 좁게, 이랑은 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영양생장기에 생식생장기로 전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그리고 양파 농사에서 중요한 게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 되고 광익은 개선이 잘 된다. 그렇게 해서 크기라든가 고품질이라든가 조기 수확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양파 재배는 흑농사정세트 농법으로 이루어지면 수확량을 많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30kg 생산이 왜 안 되는가요? 이게 제일 문제죠. 요것만 생산하시면 됩니다. 더 잘하면 40kg까지도 할 수 있어요. 노지농사라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를 30kg로 한번 잡아보시죠, 올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여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와서 오늘 또 교육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 사장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저를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교육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신뢰도, 이 관계, 메시지 전달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는다. 변화와 혁신과 교육. 오늘 우리 서 소장님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양파농사 올해 30kg라고 오늘 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꼭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양파가 올해 일반적으로 평당 30kg 나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40kg. 근데 올해 650원입니다. 평균 가격이. 우리 사장님들 1,500원 받는다며요? 이거 엄청난 가격이에요. 농사만 잘 지시면은. 이분들이 650원을 받아갖고 30kg만 나와도 1000평에 19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20kg 한방 생산하시는 분은 1300만 원 나와요. 생산비가 여러분들은 10,000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전라도나 무안이 쪽에는 8,000원 내지 9,000원 들어가요. 제가 10,000원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00평에 30kg만 생산하면 950만 원이 남습니다. 근데 20kg 내시는 분은 3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이분은 영농자금 갖고 나면 또 빚죠. 이분은 950만 원 나오니까 영농자금 갖고도 돈이 남아. 그 이분은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짓고 이분은 돈 때문에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돈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말고 돈 벌기 위한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는 겁니다. 양파 농사 정답은 적정시비, 파종시기, 제식거리, 안수태비, 엽수확보, 배수관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는 양파 농사 안 지려 할 것만 어쩌고 하던지 또 해야지 될 수 있어. 그래도 이분들 650원 받고도 농사 짓는데 우리 사장님도 1,500원 가지면 더 열심히 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안분들이 이 얘기입니다. 이게 농사 올해 안 짓는다고 그러더니 교육해달라고 그래. 또 농사 짓는다고. 하던지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30kg, 40kg 생산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양파 농사 30kg, 40kg 생산이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질 않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미숙태비, 두둑, 제식거리, 파종, 엽수확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돌이켜보면 예? 나. 우리 사장님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 반성하시잖아요. 나 때문에 안 된다고.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는가. 땅을 살려야 되겠죠. 파종시기, 제식거리, 엽수확보, 배수 이걸 잘해야 돼.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4년 면적당 수량 싸움이다. 그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양파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때 되면 심는 양파 농사라고 심는 경우입니다. 이게 양파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퇴비 비료를 땅이 안 보이도록 갖다 뿌려버립니다. 결과는 미숙 퇴비 때문에 고자리빨이 생겨버리고 가스장에 있고 이렇게 되죠. 투자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이 선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투자. 이 모든 농사는 이 선투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퇴비 비료 좋은 걸 여기에다가 그 밑거름에다 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안 되면 약일로 막으려고 합니다. 안 되죠.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생육 시기별 날씨를 예측하고 완숙 퇴비 쓰고 파종 시기 수분. 가장 중요한 게 파종 시기 수분 관리입니다. 이 수분 관리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죠.
배수관리, 가뭄, 습해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다. 양파 농사 기본 조건이 양파 재배 환경에 대한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이걸 못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양파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양파를 2배 생산합니다. 아까 보셨죠?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수량이 많이 나오죠.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이렇게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양파를 심고 나서 지금 후작에 뭐 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내년에 수단그라스를 파종하셔요. 수단그라스. 그러면 토양 연작장애 해결하는 데 1순위입니다. 녹비작물. 수단그라스 심어갖고 6월 한 20일 지나 양파 캐자마자 심으면 지금 수단그라스가 제 키보다 한 길 더 넘습니다. 그래서 꽃이 펴요. 요때 갈아서 노타리 쳐놓으시면은 이 수단그라스가 큰 것만큼 뿌리가 땅속에도 뿌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통기성도 좋아지고 녹비작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수단그라스를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여기는 바사미드 친환경이니까 처리 못 하잖아요. 수단그라스 심고 땅 살리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물과 곰팡이는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갖습니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해주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 우리가 상리공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콩에 아까 이 뿌력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콩 뿌리에서, 양파 뿌리에서, 마늘 뿌리에서 뭐가 나오면 탄수화물이 나와요. 탄수화물. 그럼 토양에 있는 이 미생물은 여기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우리가 준 비료, 퇴비, 미량요소를 분해해줘 갖고 여기다가 또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상리공생을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과학자들이 사이언스에 이미 밝혀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리공생을 할 수 있게끔 좋은 비를 내셔야 되죠.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토양에다 놓으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퇴비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 토양이 습도만 맞아버리면은 쥐털 모양 그냥 곰팡이가 착습니다. 곰팡이가. 이 곰팡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소인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콩이 됐든 마늘이 됐든 양파에 대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물을 잘 자라게 합니다.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만 만나면은 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고 밭에 들어가면 신발에 흙이 안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스펀지 토양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질소를 고정해 주는 거예요. 질소를 고정. 이 질소를 고정해 주니까 불용성 인산, 가용성 가리 이런 것들 다 불용화되어 있는 거를 가용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물을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료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6개월. 그리고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그 유튜브에 나오셨던 분 있잖아요. 묘상에. 제 거를 반을 쓰고 반을 안 샀어요. 근데 제 땅 살리기 쓴 데는 눈이 빨리 녹는다는 겁니다. 눈이. 그 정도로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부실부실하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리고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를 가용성일로 바꿔주니까 좋고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이 훨씬 덜 납니다. 모래 땅일수록 더 좋습니다. 비료 용탈 현상이 훨씬 적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 흙이 이렇게 딱딱해지죠. 그러면 뿌리를 뻗을 수 없죠.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 공국이 생겨갖고 뿌리 발달이 잘 되고 토양에 있는 양분, 비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 비료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양분이 과다됐다가 떨어지면은 여기가 또 우리가 추비를 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또 수세가 폭발돼 갖고 또 늘어나죠. 근데 땅 살리기는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이렇게 6개월 동안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웃자름 현상이 없습니다. 웃자름 현상이. 작물에 필요한 12대 성분인데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량의 원소라고 그래갖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질소 비료는 한 포대에 우리가 요소는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옛날 요소. 예? 몇 프로 들어있어요? 어느 분이 46%라 하셨어요? 우리 사장님 또 상드려야겠네. 이거 4만 원짜리입니다. 우리 사장님 공부 잘하시네. 맞히셨잖아요. 예? 46% 맞히셨잖아요.
예? 45% 있다가 그럼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나가실 때 45%는. 그래서 이게 질소 인산, 이 질소는 46% 들어있잖아요. 인산은 15%, 칼륨은 50%짜리 있고 60%짜리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했는데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소, 몰리브덴, 이것 때문에 연작장애가 난답니다. 이것 때문에. 토양에 있으나 마나는 것 같으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리 풍사 300평에 배추 심을 때 2kg 뿌리잖아요. 이게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래서 이것들이 토양에는 들어있는데 우리가 미발효된 탭이 화학비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게 결합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어주는 게 아까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가 이걸 풀어줍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부추죠. 소나무, 이런 나무도 30m짜리 나무도 다 양분을 끌어올리는 거는 모든 작물은 이 뿌리가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그래서 양분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근권 확보가 잘 되고 작물이 잘 돼. 근데 우리가 미스텝이나 유박이나 화학비를 많이 쓰게 되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버리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비 왔다가 개 버리면 탈수전태가 생겨. 시들어. 하나 허벌레고 그냥 퍼져 있잖아요. 배추 2, 3일 비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추밭에 가면 다 늘어져 있잖아요. 밑에서 양분을 못 올려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양파, 마늘에 제일 문제되는 입금마른병이 생깁니다. 입금마른병이. 그래서 우리 반 양파밭에 잎마른병이 생겼다. 마늘끝이 자꾸 노랗게 된다. 이거는 내가 미스텝이 화학비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급하고 있는 땅 살리기 유기질만 좋다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잘 발효된 탭이, 잘 발효된 탭이란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탭이를 써주셔야만이 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추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특히 탭을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늘, 양파 다 그렇죠. 요새 파밭에 가보셔요. 잎마른병 많이 나 있죠. 그래서 뿌리 호흡과 산소 요구량인데 이 토양이 좋아야 산소가 공급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비가 많아야 돼, 퇴비가. 그래서 좋은 유기물이 많아야 이게 잘 된다. 그래서 뿌리를 장해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스텝이 부패세균, 병원성 세균 오염이 되죠. 이것 때문에 가스장애가 나버리죠. 그리고 좋은 미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부패한 병원성 미생물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시비는 염류장애와 영양의 불균형을 이뤄줍니다. 그리고 통기성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이 부패하면은 뿌리도 부패한다. 쉽게 해서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근이 발달이 져야 되면 뿌리가 개사되죠. 양분, 수분을 갖다가 토양에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름증이 나타나죠. 그게 자기 능력, 방어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역병도 나고 시드름병도 나고 균열병도 나고 이런 것들이 나는 거죠. 양파 캐고 나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많이 나왔죠. 이거 답은 뭐예요? 답. 왜 나왔을까요? 여자까지 헛교육했네. 예? 이 미숙회비하고 배수관리잖아요. 그러면은 교육 헛했습니다. 그만해야겠습니다. 이게 분홍색 뿌리 썩은 병, 균핵병 이게 다 미숙회비 때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과습하고. 그래서 이거를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탭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좋은 잘 발효된 탭을 써야 됩니다. 올해 좀 써보실 건가요? 근데 대답은 하시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죠, 이게. 그 이제 뿌리 기능과 내병성인데, 이 뿌리 골무, 이게 이제 사이토카인하고 옥신이 이게 병을 억제해주고 정상일 때 양분이라든가 흡수가 잘 되는데, 이게 아까 같이 미스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은 잠자는 호랑이 코털 건드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곰팡이균을 깨워갖고서 병균이 침입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절대로 좋은 탭이 쓰시는 게 좋다. 근신엽변이죠.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잎과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되겠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 우리 기센터에서 공짜로 해주잖아요. 7가지.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죠. 이 뿌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입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는 양파, 마늘, 감자, 미틸로 다 가죠. 이게 그래서 이 pH가 이렇게 딱 맞았을 때는 모든 농사가 뿌리가 이렇게 발달이 잘 됩니다. 5.3, 5.2 했을 때 뿌리가 내려오다 말죠. 5.5 했을 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pH 검사 해라는 겁니다. 이 마늘 이거 어떨까요? 뿌리 잘났나요? 이 마늘 뿌리 잘났죠. 이분은 소를 150마리 키워 마늘을 2만 평 심었어. 이 7,000평이 안 되는 거 7,000평이. 이 마늘이 뿌리는 잘 나왔는데 이 뿌리가 안 자라는 거 이 뿌리가.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줘 갖고 제가 토양 검정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토양 검정을 시키니까 4.4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겠어요? 근데 유기물은 좋아. 인산도 다 적정치요. 요것만 조금 높고. 근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집 양파, 마늘이 왜 안 될까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면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이게 토양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거 뭐 다 교과서에 나왔는 얘기잖아요. pH가 6.0에서 7.0 했을 때 질소, 인산, 가리 이게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마그네슘, 요거 황 이런 게 쿠퍼 이런 게 다 잘 되는데 이게 질소가 이렇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4.5면은 질소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됩니다. 이게 낮을 때는 아질산 가스가 발생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비료가 아모니아 대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수소이온을 증가시켜갖고 질소, 칼륨, 인산, 금속이온과 결합해서 염을 형성시켜서 작물을 고사시켜버립니다. 고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양파, 마늘에 입금마른병이 생긴다,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염을 형성시켜갖고 뿌리를 갖다 고사시켜버리니까 토양에 양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올려주질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 보시죠.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난다. 건드리면 낚시가 난다. 똥은 건드려야지 냄새 납니다. 그냥 놔두면 냄새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둔 퇴비라고 3년, 4년 묵혔다고 갖다 내시는 거예요. 갖다 내보면은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 퇴비에는 이렇게 개분에는 18, 32, 16, 개분 1톤을 쓰게 되면은 18kg입니다. 우리가 300평에 3kg, 3톤을 갖다 쓰게 되면은 이거 54kg, 96kg, 48k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효된 퇴비를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갖고 토양에서 인산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퇴비 내실 때 이 땅 살리기를 30평 내지 50평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 또 가뭄이 심하면 가뭄 방지제도 있습니다. 물 못 주시는 데는 이 가뭄 방지제 갖다 쓰면 아주 좋아요. 이 스프링클러를 해도 이걸 갖다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쌀래기 같은 입자가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을 만나면은 도토리만하게 부풀릅니다, 이게. 그래서 날이 가물을 때는 양파, 마늘, 감자 때 공급해주고 또 원형이로 들어갔다가 비가 오면 다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재도 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의 문제점은 이제 원인은 이제 우리가 화학비료, 미스테비를 많이 써서 그렇다. 이거를 많이 쓰게 되면은 pH가 낮아진다. 그리고 미생물 활동이 저하가 되고 통기성 배수 불량이 일어난다. 그래서 해결은 뭐냐? 좋은 퇴비, 좋은 미생물을 갖다 놓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미숙퇴비란 이제 산소를 고갈시켜버리죠. 병에서 세균이 많이 돼갖고 병을 일으켜주죠. 그리고 미숙퇴비 냄새는 해충을 불러들인다. 우리 밭에 고자리파리가 생겼다. 이거는 뭡니까? 미숙퇴비를 냈다. 내가 해충을 불러들인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양파 이거 보십시오. 자라다가 말고 이게 생겨버리죠. 이 미숙퇴비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균핵병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양파밭, 마늘밭에 군데군데 폭탄 맞은 거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밭에는 이게 없죠?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완성퇴비는 이제 토양에 나쁜 균을 갖다가 죽여주죠, 나쁜 균을. 그리고 보습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밭에 가뭄을 훨씬 덜 탄다. 그래서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재배에서 퇴비의 중요성과 토양 미생물인데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미숙퇴비는 토양에 병균이 많을 경우 유해균을 증식을 시켜서 이제 이게 안 좋은 거고요.
연작장애와 관계가 있는 토양 전염병, 이 나쁜 균, 사상균 수는 증가하고 방사균과 유익균은 감소하기 때문에 토양에 연작장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숙태비를 내는 거는 이 나쁜 균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반대로 얻어지는 건 뭐냐? 토양병이죠. 이래도 미숙태비 갖다 내실 겁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에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식물에다가 공급을 하고요. 요거를 공중질서를 고정해서 식물에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용성일로 바꿔지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고요.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병균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리고 생장 촉진 물질이 나와갖고 식물은 잘 되고요. 떼알 구조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냥 가면 밭이 푹신푹신합니다. 스펀지 토양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을 만들면 양파 농사는 저절로 30kg 나옵니다. 저절로. 유기물의 효과는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가는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땅 살리기 유기질은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양파는 언제 망그러질까요? 4월 말서부터 5월 달에 망그러지잖아요. 우리는 양파 추비를 언제까지 줘요? 4월 말, 4월 초까지 주잖아요. 근데 그 비료가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끝 마른병, 곰팡이, 녹병 이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이런 거를 주게 되면 4월 달, 5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양파가 내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게 되면은 5kg에서 10kg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미숙태비가 미치는 영향인데 우리가 미숙태비를 넣게 되면 토양에 산소를 고갈시켜 주죠. 환원 상태로 가죠. 아까도 얘기했죠. 철과 망간 종해, 이게 식물의 독작용이죠. 토양에 칼리가 있다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질산가스가 발생이 되죠. 인산이 고정이 되죠. 그리고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 갖고 미생물을 공격해야 하니까 뿌리가 부패되죠. 지상부가 약해지고 토양에서는 균핵병, 역병, 시드름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밭에서 역병이 났다, 균핵병이 났다, 시드름병이 났다는 누구 책임입니까? 예, 나 책임입니다. 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만은 확실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미숙태비 문제점은 이거죠, 이거. 고자리파리, 무름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토양의 미생물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주는 유기질 질소 12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해서 분해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는 비료는 아모니아태에서 아질산태에서 질산태로 바뀌어서 물에 의해서 녹아서 이렇게 흡수가 되지만은 우리가 준 태비는 미생물이 분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되는 원인은 잦은 관수와 경운, 토양 구조가 파괴되고 토양 다짐을 해서 통기성, 투수성이 불량해지고요. 과습에 의한 토양 중에 공기량이 감소돼 갖고 문제가 되고 미숙태비에 의한 요거. 여러분들은 요게 가장 클 겁니다, 이게. 무조건 물을 갖다가 주시는 게 아닙니다. 토양 상태에 봐가면서 줘야 된다. 그래서 염료집적의 원인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량의 개분, 돈분. 이게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작물 연작과 과행 시비는 염료집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안 양파인데요. 제가 가서 엊그저께 무안에 가서 이 교육했습니다. 창고에 들어갈 때는 650원 키로당, 버릴 때는 800원입니다. 800원. 그러니까 10,000톤을 저장하면 부패가 20% 나오면 2,000톤이면 16억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폐기 비용이 톤당 8만 원입니다. 2,000톤 부패할 때 1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파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죠. 여러분의 양파가 키로당 1,500원이면 한 망에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가 감명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양파는 24,000원짜리입니다. 근데 학교급식에 사는 사람은 36,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00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농사를 잘 져서 학교급식에다가 잘 해줘야만이 거기도 돈 벌고 사장님들도 돈 벌고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손실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무안에 가서 제가 농협에서 환원사업 안 해준다고 농가들이 자꾸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썩지 않게 나와야죠. 20%만 안 나와도 1억 6천만 원이 이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 양파는 이 캘 때까지
이 뿌리가 쌩쌩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쌩쌩해야 좋은 양파가 나오고 저장력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뿌리가 없는 양파들은 여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여기가. 양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뿌리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엑스칼리버를 쓰게 되면 이 뿌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죠. 이렇게 타고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알 조직이 있어야죠. 공기가 유통이 잘 되겠죠. 그래서 당살리기를 넣게 되면 부실부실해져 갖고 뿌리가 양분을 찾아가고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된다. 그래서 이 끝말은 잎과 뿌리 발달인데 이게 파종 후 7일이면 떡잎이 올라오고 30일은 본잎이 2개 되고 뿌리는 6개에서 9개가 되는데 51일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심으면 이제 길쭉해가 돼갖고 이제 수리탄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미 해봤던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작 피해 예방 및 좋은 땅 만들기. 이게 이제 연작 피해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녹균병, 잎마늘병. 이 녹균병 약은 월동전에 2번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을 하시기 때문에 농약을 못 쓰잖아요. 그때 FA100하고 엑스칼리버를 주셔도 돼요. 뿌리가 튼튼해지면 이게 훨씬 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제일 이것만 안 써도 그냥 농사 그냥 저절로 짓는 거예요. 미스캡이만 안 써도. 근데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을 공급해주고 육면상에는 엑스칼리버 침지해지게 되면 흙을 엉성하게 만들어갖고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추대는 이제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나오는데 이 추대는 언제 나오느냐면은 이미 결정 언제 되면 1, 2월 달에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왜 추대가 많이 나왔냐면 12월 달은 온도가 좋았어요. 1월 달까지. 근데 2월 달에 가서 10도 이하로 장기간 노출돼 버리면은 이게 꽃대로 변하는 겁니다. 환경이 열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이 식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노화멸이라든가 조기정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쌍구, 쪼개짐 이것들은 많이 나타나죠. 이것도 질소 과다에 의해서 또 조기정식에 의해서 이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묘는 까칠하게 키우고 본밭 및 비료, 유기물 욕심 부리지 말 것, 수비로 보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추대 분구 예방이죠. 적정히 쓰는 장기 늙은 묘 이거 심어도 추대 분구가 빨리 오는 거예요. 장기적인 늙은 묘를 심게 되면은 화분화를 일으켜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빨리 온다. 그래서 묘상에서 양분 가다 잎수가 많고 잎집이 굵은 묘는 심지 말자. 그래서 아까 양파 한 깡에 몇 평에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5평 미만에다가 4평 내지 5평에다가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굵은 묘를 심어버리면 이게 이제 추대, 내분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죠. 기후변화가 심할수록 양파 기본을 지키는 농가와 제때 할 일을 놓치는 경우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잘해. 여기 논에다가 심어놓고 이렇게 심는 분 없죠? 물 잡아놓는 분은. 이 배수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심으면 뭐합니까? 배수 관리가 안 돼갖고 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이 집에도 배수 관리가 안 돼요. 비 오고 이틀 동안 물이 안 빠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물이 머물고 간 자리에 얼마만큼 머물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랑을 쳐놨죠? 이렇게 해서 또 비가 오면 여기는 또 저수지 되는 거예요, 저수지. 그래서 두둑은 이렇게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이 끝이 이제 이렇게 되죠. 노릇노릇하게 되죠. 뿌리에서 기능을 상실하니까 양분을 못 올려주니까 이런 기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모종, 엑스칼리버는 이렇게 모종을 이렇게 침지 처리해도 됩니다. 양파, 토마토, 묘 이런 거 침지 처리해도 되고요. 이렇게 제 육묘장이거든요. 이렇게 물로 줘도 됩니다. 나가기 전에 2-3번 이렇게 줘서 나가면은 성장기 내내 갑니다. 수확할 때까지. 그래서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분이 이제 완주분인데 여기는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여기는 처리 안 한 밭입니다. 이게 3,000평짜리 밭인데 이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처리했는데 안 했는데 이거 나중에 25일 만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들어간 데는 이렇게 뿌리 발달이 잘 됐어요. 양파는 월동전에 마늘 마찬가지로 월동전에 뿌리 확보가 충분히 돼야 땅들림 현상도 안 나고 동해, 냉해로부터 예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월동전에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동전에 FA100, 엑스칼리버를 2번만 주시게 되면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환경이니까 요게 이제 살균 효과가 이게 91%예요. 종자 20캔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고, 그 튼튼한 뿌리는 입마른병, 곰팡이병 억제시켜주고, 특히 가뭄에 견딘심이 강하다. 그래서 월동전에 이렇게 2번을 주시고, 월동 후에 이제 8번 주시면 됩니다. 근데 8번 안 주실 것 같아요. 8번 안 주시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기계 소독했더니 요 하나로 뚝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463가지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래서 소독할 때 500리터에 3병을 넣고 그 기계음료 트레이를 2, 3분 넣었다 건져 빼면은 이게 소독이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월동 후에 이렇게 주셔도 돼요. 일반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은 제가 이거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목록고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비대가 촉진되고 수확량이 증가되고 조기 수확하고 무게가 증대되고요. 흑색소음병, 곰팡이병, 녹균병 이런 것들이 덜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제 양평의 친환경 농가입니다. 여기도 이제 기계매여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제 엑스칼리버가 땅 살리기에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양평 우리나라에서 제일 춥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물이 머물고 간 자리에 여기 녹균병, 입금마른병 많이 생겼죠. 여기 이게 물이 이렇게 송화가루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 5월 10일 날이잖아요. 물 잘 빠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머물다 가잖아요. 이렇게 머물러 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이 얼마만큼 있다가 가느냐에 따라서 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제 고령농가인데 여기 녹병하고 입마른병 쫙 퍼졌죠. 여기 제 FA100 하나로 생성된 곰팡이병 씻는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월동기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월동전에 뿌리 확보가 안 돼버리면 이렇게 되죠. 또 미스테빈하면 이런데 또 가스장이 나와갖고 다 하얗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미스테빈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20일 이상 됐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이 녹균병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요것도 토양 관리만 잘해주시면 관계없다. 이 녹균병이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이 잔재물, 물방울, 균사, 유진항을 형성해갖고 분생 포제가 생겨갖고 이 곰팡이거든요. 비가 자주 오는 해 많이 발생됩니다. 미발이든 퇴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노지에 월동전에 2번, 월동 후에 2월 달부터 주기적으로 방지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녹균병은 이제 나오면 이렇게 잎줄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삶은 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푹석푹석 주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일찍 나타나는 건 이제 쭈꾸미병이라고 그래요, 저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죠. 이거 다 쭈꾸미병이라고 그러죠. 이 전라도에도 이 연작장애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미발이든 퇴비 쓰고 같은 곳에서 계속하고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 이런 데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좋은 퇴비만 써도 이런 거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큰 문제가 많이 안 되고요. 입마른병, 이 마늘하고 여기 마늘 대신되면요. 마늘, 양파 이거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녹균병하고 복합 감염이 된 거, 고온의 생장 상태가 안 좋을 때 이게 많이 나타나죠. 이거 밑거름만 잘해도 이런 것들은 다 발생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녹병, 이것도 4월 말 5월 초에 이게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이 녹병은 이 마늘 양파만 잘 생기는 게 아니라 배밭이고 어디고 다육대 생기는데 저온 다습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면은 이런 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흑색썩은병. 여기 아까 문제되는 게 미발효된 퇴비로 인해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무름병,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무름병 생기면 이 구까지 이게 다 이게 먹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럴 때는 FA100 하나로 뚝 이런 것들이 잘 듣습니다. 이렇게 되죠. 소침 나오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요게 제가 이제 그 전라도 가서 이게 그 금산이라는 데 가서 제가 뽑았는데 이렇게 된 거를 뽑아서 보니까 이 안까지 다 먹었어요, 이 안까지. 근데 이 상태에서도 제가 FA100 하나로 뚝을 줬더니 이게 살려갖고 그 농가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 뿌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거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거든요. 뿌리, 땅 살리기 들어가고. 뿌리가 이렇게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역병, 입금마른병, 이게 다 토양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게 곰팡이병인데 토양 관리만 잘해주면 큰 문제가 없다. 여기는 총체벌레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이 남부지방의 온도가 뜨거우니까 4월 말 5월 초에 이게 총체벌레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거든요. 이 총체벌레가 문제가 되면은 즉시 전화 주시면 제가 총체벌레 잘 잡는 거 있습니다. 친환경 목록고시 받은 거 있으니까 여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 총체벌레는 이제 연중 한 5에서 10회 발생한다는데 이 한 마리가 500마리 알을 낳습니다. 이게 고추밭에 요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거 이제 굴파리, 파 이런 데 많이 생겨버리고요. 이렇게 파이벌레, 파밤나방. 요것도 이제 많이 생기는 애가 있는데 여기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 파밤나방 생겨버리면은 양파 농사 아주 망쳐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길 때 미리미리 예방 위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어렸을 땐 잘 잡히는데 나이를 4령, 5령 돼버리면 아무 약을 줘도 안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요 BBM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같이 섞어주게 되면 잘 됐는데 여긴 친환경이니까 제가 권장을 못 하고요. 친환경 목록꽃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 뿌리응애, 이 양파에 이제 마늘에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 미스텝이 내고 나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 농사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겁니다. 여기부터 곰팡이, 저 시들감, 여러 째기다 아주 강력가 다. 그래서 물 500리터에 하나, 500리터에 하나, 1대1을 섞어갖고 양파 농사 8회에서 10회 정도만 뿌려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대쌍구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겨울 동안에 이제 그 온도에 의해서 노출돼 버리면 이런 게 나타난다. 제가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아리랑 종자거든요. 이 아리랑 종자는 이제 중만생종인데 요게 평균 무게가 무겁고 순도가 높고 소비자가 손해는 양파는 고구형, 색깔 껍질이 좋아야 됩니다. 조직이 친밀하고 저장성에 좋은 품종, 요게 이제 아리랑인데 요 품종은 이제 여기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품종이에요. 특히 추위에 견디는 힘도 아주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이 내병성이 강해갖고 전라도나 이쪽에서 올해 제일 병에 강한 품종일로 농가들로부터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의 품종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악하는 방법이 이제 조생이냐 만생이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추대, 분구, 입수를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틀리고요. 구비례성에 이런 쪽에도 틀리는데 특히 아리랑 품종은 추대, 분구에 좀 강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품종은 이제 아스게 품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리랑은 입이 넓고 꺾여서 햇빛을 많이 보고 목이 굵어갖고 가뭄에 관계없이 모양이 일정하다. 그리고 토복이 동시에 잘 일어난다. 그래서 토복의 통보덤은 50g 내지 한 100g 정도 더 큰 품종이다. 특히 저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칼리버하고 이제 땅 살리기 유기자재를 씀으로써 이제 더 좋게끔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화 촉진 튼튼한 뿌리가 빨라지고 땅병, 특히 잔류병, 녹균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육묘 중에 이제 비료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육묘일수는 55일 전후가 가장 좋다. 기계 장식하는 데는 이제 엑스칼리버를 쓰게 되면은 이제 셀 형성이 잘 된다. 그리고 이 식후에 뿌리 활착이 빠르기 때문에 동해, 냉해, 소지발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균체 비료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데다가 30평 내지 50평에 한 포만 더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은 오랫동안 간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입장이라면 옷을 잘 입고 모양이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통일된 양파를 생산해야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다. 그리고 옷을 잘 입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기사모는 이제 조생종 양파거든요. 그래서 이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의 전라도 지역에서는 4월 25일서부터 4월 말, 5월 초까지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고요. 이 아리랑 품종은 이제 한수 이남 어느 지역에든지 다 심을 수 있는 품종인데, 요거는 이제 9월 이 지역 같으면 이제 9월 5일경에 파종을 하고, 남부지방은 9월 한 15일경에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이제 중만생종 품종이다. 그래서 아주 저장성도 좋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평균 무게가 무겁고 순도가 높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구형에다가 색깔에다가 껍질을 갖추고 있고요.
조직이 치밀해서 저장성이 아주 좋은 아리랑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종자를 이제 생산하는 양파 우리 희망이죠. 그래서 올해 뭐 일산 종자 쓰셨다고 쌍구 추대 안 나왔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 종자 썼다고 병 안 걸립니까? 국산 종자도 이런 종자들이 굉장히 좋은 종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품종의 특성은 이제 저장성이 아주 뛰어나다. 다수학 중만생종이다. 중부 남부 지방에 적합을 하고요. 그 내병성, 내환성에 강한 품종으로 이상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수확량을 보장을 한다. 추대 분구 염려가 적고 생육의 왕성해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리고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향이 뛰어나고 고구형으로 평균 한 400g 정도의 중만생종 품종입니다. 특히 이제 균일도가 좋아갖고요. 저장성이 아주 장기 저장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육묘일수는 한 50일에서 55일 정도가 좋다. 그리고 뿌리가 왕성해서 화착부로부터 추비 시까지 비를 충분히 주어야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만생종 품종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재배하기 때문에 중간에 양분이 떨어지면 수리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탄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는 아까 가운데가 과습했거나 양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뭄시 수분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타 품종보다도 좋고 금년에 병의 중도 병에 가장 강한 품종이었다. 이거는 그 신기사모인데 이거는 이쪽 지역에서는 많이 안 심고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노지인데 제주도는 이제 3월 말 또 이제 남부 해안은 4월 하순서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이거는 저온 단일 조건에서도 구비대가 잘 되고요. 추대 분구가 다른 품종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게 신기사모고요. 그래서 국내 종자로 생산하는 양파는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제가 중만생종은 아리랑, 저생종은 신기사모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흥농사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합격급식 하잖아요. 무농약 재배하는데 가장 적합한 컨셉이다. 그래서 땅 살리기는 30평 내지 50평에 추가로 더 넣으시면 되고 묘상에서 엑스칼리버를 2회 내지 3회 또 위에는 월동전은 FF100 하나독을 2번 월동 후에는 8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쪽파 이런 거 재배 안 하시죠? 예. 요게 6월 26일 날 해갖고 7월 26일 날 쪽파 한 건데 무안지방에서 마늘 캐고 한 거거든요. 평당 4단 나왔습니다. 한 단에 10,000원씩 한 달 만에 딱 평당 4만원 나오거든요. 이 지역에서도 조금 늦게 재배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제 땅 살리기 쓴 거, 안 쓴 거 이렇게 되죠. 여기 200평에 8번 쓰고 안 쓴 거 미스텝이 낸 거 이렇게 한 밭 옆에 합니다. 이게 이 미스텝이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우리 사장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이것도 그렇고 요 시금치도 이게 포천이거든요. 150평 한 단에 얼마가 나왔냐? 1,300단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780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요것도 6월 26일 날에서 7월 28일 날 수확을 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이 집도 30동에다가 반은 쓰고 반은 안 썼어요. 못 믿어갖고. 안 쓴 데는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 이렇게 되면은 마른 노타리 치고서 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위에 물 얹은 거면 굴러갖고 번데기가 다 지는 거예요. 시금치 종자 밑에서 발화되는데 위에서는 딱딱하니까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모든 작물을 심는 분들은 하우스 될 때는 수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작물을 심기 전에 마른 노타리를 치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을 흠뻑 주고 4일 내지 5일 있다가 수분이 딱 맞았을 때 이 노타를 쳐야 되고요. 이 마른 노타를 치면 여기에 밀가루 위에 물이 굴르듯이 굴르는데 수분이 있는 토양은 물을 주면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게 금방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우스 농사 지시는 분들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받았는데 행동일로 실천일로 우리 사장님들이 옮겨 주셔야 되는데 안 옮겨 주시면은 말짱 들어먹이죠.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투자를 하면 소득 창출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보일까요? 돈이 보이죠. 근데 오늘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 앞에서
그냥 문자 썼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올해 좀 해보실 건가요? 해봐야죠.